예공이 문정한데 자왈 문무지정이 호재 방책하니 기인이 존즉 기정이 거하고 기인이 망즉 기정이 식이니이다. 네, 끊어서 하겠습니다. 예공이 정사를 물은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왕과 무왕의 정사가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사가 시행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사는 쉽니다. 예, 바로 제사 다음에 이 정사가 왔다고 왔네요. 예, 같이 가니까요. 이제 예공이 논어에서도 정치를 물었습니다. 이게 그때 궁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자는 정야라. 정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냐? 임금한테 있다. 그래서 지신이 정이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이 올바르면 불령이 행위요. 잘하라고 이래저래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려도 잘 시행이 되고, 기신이 부정이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이 부정하면 영이 불행이라 명을 내려도 시행되지 않는 법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틀은 그렇게 되는데 그 큰 틀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은 정이고 작은 것은 사입니다. 정사에서. 그래서 외제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크고 외제적인 것은 군신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군군 신신입니다. 인군이 인군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것. 근데 그것의 외제적인 근거는 내재에 있거든요. 가정 문제입니다. 사소한 것이 큰 것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부부 자자입니다. 예.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 그러면 각자성이 보장되면서 각자의 역할이 돼서 큰 집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가장 원만무야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형의 교육과 함께 유형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글 아닙니까? 그 글이 바로 방책입니다. 방책. 방이라는 것은 판자에 써져 있는 것이고, 책이라는 것은 죽반에 써져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종이로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돌에다가 그 다음에 쇠덩어리에 새겼지 않습니까? 쇠에. 그게 금성문 아닙니까? 쇠붙이나 돌에다가. 근데 이거는 새기기도 어렵고 많이 새기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새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도 쉽고 하는 게 이제 판자, 널판지 같은 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편액 같은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주련. 근데 그것도 역시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대나무. 대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른 기운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코팅질이 있으니까 거기다는 못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매끄러면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글씨를, 그게 이제 책입니다. 책. 그래서 대나무 죽 묶을 속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글을 써가지고 글을 이렇게 묶어요. 이게. 근데 대나무가 차갑고 이게 날카로우니까 오래 갈 수 있도록 가죽끈으로 이것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대요. 그게 책입니다. 대나무 죽간 하나를 해서 그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게 책이에요. 그래 지금 이게 우리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책.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성가시니까 나온 게 비단이었답니다. 비단.
그래서 비단은 이렇게 똘 말아가지고 하냐 그러면 아주 이게 단촐하지 않습니까? 옮기기도 쉽고 보관도 더. 요거 대나무는 좀이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단에 담으면 이게 똘 말아버려요. 그래서 말곤입니다. 그래서 너 집 책, 야, 너 좀 책 몇 권이나 보냐 했을 때 권이거든, 말권자. 그게 비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죽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디어 이제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디스켓 같은데요. 요런 데 이제 다 저장이 되고 있죠. 이게 포제 방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다. 문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 속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다. 정사도 잘한 정사가 있고 못한 정사가 있거든요. 바로 잘한 정사의 대표로 이게 주나라 시절이니까 그 주나라 왕에서 뽑았네요. 문왕과 무왕. 문왕과 무왕과 같은 훌륭한 그분들의 정치 철학과 정치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금 노릇하는 방법, 신하, 그 다음에 백성 조율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그 정책이 전부 다 책에 나열되어 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기인은 적임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때 그 사람, 그 적임자가 있으면 그 정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잘 온천하에 시행돼서 평화롭고, 누군가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왕감이 아니면 기인이 망죠. 분명 책에 있고 신하들이 가능할지라도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기정의식이라.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어느 문자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것이 훨씬 정치의 관건입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올바름을 매 순간 적용하는 그게 정치입니다. 걸주 같은 사람한테도 그 훌륭한 하우시와 걸한테는 자기 하나라를 만든 우임금의 그 훌륭한 정사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폭군 주한테도 역시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그 훌륭한 사적이 언행이 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바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의 그 찬란한 위협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왕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왕조를 자손이 아닌데 훌륭한 왕감이 나오니까 기인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리가 형성돼가지고 새로운 국가가 형성돼 버립니다. 기인입니다. 기인. 그 사람. 예전에는 그 사람을 1000명을 타고났다고 그랬거든요. 1000명. 아무나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1000명을 타고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용에서는 계속 그 사람이 그냥 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덕을 갖추면 1000명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용의 특징입니다. 1000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덕을 닦으면 1000명이 주어지고 덕을 닦지 않으면 1000명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말했습니다. 기명부르상이라 1000명은 항상 하지 않는다. 선을 닦으면 오고 선을 닦지 않으면 떠나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제일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하면 또 연임이 되지만 잘못하면 그 다음에 바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연임하기는 어렵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이. 그래서 맹자에서도 그랬습니다. 군이 인이면 임금이
어질면 막불인이요 신하나 백성들이 인하지 않음이 없고 군이 불인이면 윗사람이 불인하면 막 불인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부분 윗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자지 덕은 풍이요 군자의 덕, 임금의 덕은 바람에 해당되고 소인지 덕은 초락, 풀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람이 풀 위로 가냐 그러면 풀에 따라서 누워버리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왕조 시대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공한테 당신이 임금 노릇 잘하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과 불인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생어 기심하야 해어 기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인과 불인이 발생해서 해어 기정이라 인으로 하면 정사를 일으키고 불인으로 하면 정사를 해치게 된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됩니다.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실상을 자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의 실상이.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부정야자는 이게 갈대로자입니다. 부들포 포로이 아니라 사람의 도는 정사에 빠르고 땅의 도는 나무에 빠르니 저 정사는 갈대이다. 예. 이렇겠네요. 사람의 도는 정사에 민감하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국정에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도는 나무에 민감하다. 이 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보냐 그러면 수종이 맞는 것이 있고 수종이 맞는데도 잘 자라기도 하고 덜 자라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도 민정, 지도 민주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잘 못 자라요. 그러면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토질에 맞게. 그러지 않으면 토질을 바꿔가지고 갱신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토질도 갱신도 안 하고 나무도 안 바꾸냐 그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위로 올라가냐 그러면 내가 윗사람이 돼서 정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거나 일이 안 좋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의 국정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직 나는 올바른데 이분들이 잘 못하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노력을 안 해버리면 이제 국정 운영에 자질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그런 것처럼 정사는 어쩌냐 바로 갈대와 같다. 갈대 이것들은 그 땅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성장해버리잖아요. 바로 정치의 그 효과라는 것은 갈대가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 금방 쑥쑥쑥 자라고 또 된서리가 내리면 착 죽어버리듯이 잘하면 갈대가 쭉 자라고 잘못하면 갈대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그 무엇보다도 그 반응이 빠른 것이 정사다. 그러니 임금이여 잘하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냐 그러면 근원능이 좀 생각이 납니다. 태조 이성계의 이름이 능호가 능에도 이름을 붙인 게 능호거든요. 능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근원능입니다. 대제라 근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 하나니라. 윗대에다가 근의 원이여. 근은 바로 하늘의 천지작용의 생명작용을 말합니다.
그게 원형, 이정, 생장, 수장을 통해서 이게 변화지거든요. 이게 바로 태조에서부터 조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식 간의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그 큰 고륙 상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함흥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정을 위해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이 어떻게 되냐면 함흥에다 나를 묻어달라.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태종 이방원이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귀양 보낸 택이라 백성의 신임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자기 아버지를 여기다 모십니다. 동구릉. 동쪽에 9능이 있다 해서 동구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원릉인데 함흥에다가 아버지 유언은 못 따라줬는데 그래도 차마 해서 그 함흥에 있는 떼를 사서 옮겼대요. 근데 함흥은 추우니까 때가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래요. 잔디처럼. 그래서 그때 억새가 있으니까 그 억새를 해가지고 이 능을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억새가 이렇게 엄청 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국정이라는 게 그렇게 고륙지간 거냐. 조선 그 처음 보면 너무 그 불행하거든요. 부모 자식 간 형제지간이 그냥 전부 그러니까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부부 전야자는 포로 양자. 지금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시로 임금 아니 그 대통령의 그 뭡니까? 인기도 그걸 수시로 그 조사해가지고 발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포로거든요. 포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